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미국 대선이 화두에 오름에 따라서 SDN의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일 SDN은 급등을 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또한 대선 관련 이슈 중에서 이 향후 수혜를 기대해 보기 위해서 꼭 지켜볼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들 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금일 오후 2시에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바로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SDN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10월부터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SDN도 주가는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11월 초부터 해리스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해리스 트레이드, 즉 친환경인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미국의 대선 베팅 사이트입니다. 폴리마켓인데 이 폴리마켓을 봤을 때 해리스가 10월까지 점차 하락을 하다가 11월 들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시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해리스와 ST에는 어떠한 큰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요,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수혜가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SDN은 환율 하락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부각이 되면은 이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 후반에 해리스 지지율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1,3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강세에 힘입어서 1,390원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증감에 따라서 다시 1378원까지 하락을 하는 굉장히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는 바로 미국 대선에서 과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SDN의 수혜로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의 결과는 SDN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 대선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트럼프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주는 총 24개, 219명의 선거인단이고요. 해리스는 총 19개, 226명의 선거인단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단선까지 선거인단이 27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경합주의 결과에 따라서 당선 여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는 가장 많은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1972년 미국 대선 이후에 2000년과 2004년을 제외를 하고 본다면은 펜실베니아 주의 승자가 당시엔 이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 종료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이고요. 이 개표 종료 예상 시점이 현지 시간 11월 6일인 만큼 이에 관련된 내용들 저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국 대선에 관련된 기대되는 수혜들, 지켜볼 포인트들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서버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20만 대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7년에는 347만 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산업부의 관련 통계 자료를 좀 함께 살펴보면은 이 국내 데이터 센터 개수랑 전력 수요는 22년 약 2기가와트에서 29년 50기가와트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중에 저희가 태양광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부는 전력 부분에서 전체 감축 목표를 웃도는 이 45.9%를 줄인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을 22년 23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72기가와트까지 총 49기가와트를 태양광과 풍력 설비로 감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점차 증가시키는 것을 전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SDN의 태양광 관련 사업들이 점차 부각될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기대가 되는 중장기 포인트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엔진에서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선 엔진에 대해서 직접 업계 관계자와 컨택을 진행해 본 결과 현재 조선사들은 엔진의 수급, 공급 여력이 한계인 상황입니다. 특히 신생 업체들의 진입이 매우 어렵고요. 이 조선 엔진과 기다리 시장도 중국과의 경쟁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점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엔진 시장이 점차 부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안전성이라던가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 아무래도 한국 엔진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엔진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제로 한국 엔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엔진은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SDN의 이 조선 엔진 사업부도 점차 부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SDN의 향후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은 금일 SDN은 12%가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근대 그리고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시에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바로 481선인데요. 이 481선의 돌파 여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대의 소폭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SDN의 미국 대선 관련 수혜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 지켜볼 포인트와 기대가 되는 전망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